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한 일요일 보내고 계시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비트코인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횡보를 해주고 있죠. 8200불대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 도미넌스는 67%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여기서 계속해서 횡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그것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부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국에서 나온 국내 소식. 자, 해킹에 관한 것인데요. 작년 12월 코인원 사용자 중에 한 명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4,700만원가량의 암호화폐를 도난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법원은 거래소에 책임이 있다면서 거래소로 하여금 2,500만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액의 절반가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피해자 측은 또한 이 거래소의 일일 출금 한도가 2천만원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4천만원 이상을 출금하도록 내버려둔 거래소에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으며, 이를 통해서 해킹을 방지할 수도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코인원 거래소 측이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나와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다음은 아이폰 사용자분들께서 한번 주목해서 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식입니다. 라이트코인 코어 개발자가 트위터를 통해서 아이폰 X를 포함한 아래 버전의 아이폰은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 지갑에 보안 결함이 있다. 휴대폰을 높은 버전으로 교체할 것을 추천한다. 시스템 버전인 iOS를 업그레이드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패드도 마찬가지로 올해 이전에 출시된 아이패드는 역시 보안상의 문제로 개인키가 도난당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다음에 영국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영국 타임즈에 따르면 영국 경찰이 다음 달부터 미국 소재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 사용자의 메시지 내용 및 암호화 정보 등의 열람을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미디어 더 블록은 페이스북 등 주요 SNS 플랫폼은 영국 당국이 이용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갈수록 개인생활, 개인정보는 보안이 취약한 쪽으로 나아가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탈중앙화된 SNS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남자 누구세요? 뚱인데요. 이 자오똥씨입니다. 비트파이넥스의 주주로 알려진 이 자오똥씨. 최근 양자 컴퓨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SNS를 통해서 남겼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타원 곡선 암호 기술을 풀려면 10만 개 이상의 큐비트가 있어야 된다. 큐빗은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다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구글은 수십 개 정도의 큐비트만 운용이 가능하다. 구글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가격을 하락시켰다는 중국 경제학자 이름은 량셴핑이라고 하고요. 그의 주장을 반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뚱씨는 이어서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무력화시키는 날이 정말로 오게 된다면 이 랑 교수님은 비트코인보다는 자신의 은행 보안을 신경 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블록체인을 뚫어버릴 정도의 기술력이 나오면은 일반 은행들은 그냥 박살이 나겠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기술이 나와서 블록체인을 공격한다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 기술로 막으면 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BTCC의 공동 설립자가 같은 주제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래픽카드 채굴이 A식 채굴로 전환됐을 때처럼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비트코인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터 공격을 방어하도록 바뀔 것이다. 당황할 필요가 없다. 자,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암호화폐 회사들은 이미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괜찮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셨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SV 측의 이제 큰 손이죠. 켈빈 아이오는 최근에 자오장평이 바이낸스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것에 이어서 자오장평은 사기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원래 사이가 안 좋죠. 자오장평이 비트코인 SV를 바이낸스에서 상폐한 후로 이 켈빈 아이오는 자오장평을 계속해서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미국 NBA 프로 농구팀 브루클린 네츠의 포인트 가드 스펜서 딘위디가 자신의 구단 계약을 토큰화해서 판매하려던 계약을 NBA가 허용하지 않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죠 앤드류 양씨 트위터를 통해서 딘위디가 자신의 소득 지분을 판매하려던 것은 천재적인 발상이다. 그렇지만 NBA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실망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대선 후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최근 그런 기세를 봤을 때 큰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암호화폐에 관련돼 가지고는 계속해서 이 긍정적인 발언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레저 X, 이 레저 X는 암호화폐 지갑 레저가 아니고요. 비트코인 파생 상품 업체 레저 X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 레저 X 측에서 크리스토퍼 지안칼로 전 CFTC 회장이 레저 X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으며 파생상품 청산기관 라이선스 승인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때 많은 화제가 됐었던 것이 벡트보다 먼저 현물 기반의 비트코인 선물 시장 출시를 레저 X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CFTC에서 걸어가지고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CFTC 대변인은 CFTC는 모든 기업들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라고 말했지만은 해당 사건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벡트를 먼저 개장을 시켜보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닌가라고 얼핏이 넌지시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벡트 역시 지금 그렇게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8,000불대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굴 난이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그렇게 큰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랬더니 벌써부터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혹독한 겨울이 다시 오나? 안 그래도 이제 날씨가 쌀쌀해질 텐데 정말로 재수없는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도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봐야죠. 자, 비트코인은 27일 일시적으로 8,000달러를 밑돌았고 28일 현재 8,000달러를 조금 상회하는 선에서 약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 알트코인도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암호화폐 시장이 겨울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놈의 변덕 참 진짜. 자, 아무튼 그렇지만은 2018년도 암호화폐 하락장과 지금의 차이점은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현재는 거의 70%가량 차지하고 있는데 2018년도 12월 중순은 52% 부근이었습니다. 그때는 알트코인들이 힘이 셌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폭락에도 불구하고 연초 3,500달러대에서 비교를 했을 때는 엄청난 수익량을 아직도 기록을 해주고 있죠. 200% 이상이라고 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전통적 자산보다 아직도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앞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떨어졌다고 손가락질하고 웃을 수 있을까요? 예, 손가락 부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올해 고점이었던 13,800달러 같은 경우는 연간 수익률이 250% 정도까지 올라갔었고요. 여기서 20%나 급락한 것을 반영을 한다 할지라도 다우나 나스닥 15%, 21%, S&P 18% 어디서 비비지도 못할 것들이 비비적 거리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아직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이 조만간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겠죠. 8,000불대를 사수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루크 마틴 씨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계약의 만료는 비트코인 가격 추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곧 있으면 비트코인이 9,000달러 선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겠고요. 장쭈얼이라는 중국계 대형 마이닝풀 BTC.탑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상승세 동안 비트코인의 가장 큰 하락폭은 45% 정도였다. 이번에는 43.3% 전 하락폭에 근접했는데 그 이상 떨어질지 아직 아무도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7,000에서 8,000달러가 저점일 것이다 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자, 과연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 차트 잠깐 보면요. 일단 이 자료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님의 자료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채널로 보이지만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락형 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지금 상단에 막혀가지고 8,150 혹은 8,200불대에서 와리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디랑 RSI를 보시면은 조금씩 그나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하락형 쐐기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여기서 위로 올라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1시간 차트랑 좀 다른 관점으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맥디랑 RSI가 이렇게 뒤집어진 타원형, 보통 이제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죠. 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200일 이동평균 아래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0일 아래에 한번 갇히면은 이것을 뚫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200일선 한번 맞고 떨어지고 맞고 또 떨어지고 한번 또 기운차게 올라갔더니 또 때려서 또 떨어지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떨어졌다가 맞고 이번에는 크게 떨어졌죠. 이 200일선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위로 올라가서 버텨주는 것이 좋겠죠. 과연 이 비트코인의 운명, 어찌 보면은 이 상승세로 가려면은 그 첫 번째 단추는 200일선을 먼저 뚫고 올라가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알트코인 시총입니다. 알트코인 시총 같은 경우는 쭉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패턴상 베어 플래그, 계속되는 하락이 진행될 수 있는 베어 플래그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뚫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과연 알트코인들은 이 패턴을 깨부시고 비트코인으로부터 밥그릇을 좀 뺏어올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점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만 좀 내리고 알트코인들이 달리는 그런 멋진 광경도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분석가 중에 한 명인 크립토 제레마이아 같은 경우는 곧 있으면 비트코인이 8,300불에서 8,500불대를 한번 시험하러 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300불대를 이제 지나려면은 일단 이 삼각수렴을 위로 돌파를 해야 되겠죠. 단기적인 상승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RSI는 전체적으로 앞에 봤었던 바와 같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의 비트코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시레이저 2013년 불장과 2019년을 비교를 해본다. 2013년 같은 경우는 89일에 걸쳐서 비트코인이 75% 하락했다가 1600% 상승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 2019년 지금 현재 91일에 걸쳐서 42% 하락한 그런 상태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여기서 좀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조정 후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윌리 우였습니다. 지금 막 상승장의 초반부가 끝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이 조정 후에 상승장의 중반부로 접어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도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윌리 우도 그렇고 조시레즈도 그렇고 그렇게 허접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견이 꼭 맞기를 바라보고요. 자, 이 세력 농님들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 내일 주봉 마감하는 것도 한번 잘 봐야 되겠죠. 부디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곧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편히 쉬시고 내일 다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크립토 토마토였고요.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가 될 때까지 봐주시면 저에게는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광고 봐주시는 한 분 한 분의 도움에 힘입어서 저는 오늘도 살아남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